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제가 쓴 로렌스에 관한 책 가지고 좀 하고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 많이 해왔는데, 오늘은 그 책으로 돌아가는데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지만은 지금 한겨레 신문에 그 서평란에 한때는 그 책임자였고 지금은 선임 기자라고 그래가지고 선배 노릇하시는데, 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서평도 해주셨고, 또 이 책에서 내가 이제 하이데거 얘기를 했는데 하이데거에 관해서 어마어마한 책을 내시기도 해서, 그래서 한번 고 기자도 저의 그 책에 특히 하이데거 관련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도 있다고 하시고, 나는 나대로 더 듣고 싶은 말도 많고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 첫 녹화인데 백낙청 TV에 나와서 선생님과 마주 앉게 된 것이 저한테는 무척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간략히 저 소개를 하면, 저는 한겨레 신문에서 책 담당 기자로 있고요. 6년 정도 논설위원실에서 남북관계, 국제문제, 인권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쓴 책으로는 니체 극장, 하이데거 극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백 선생님의 저서 서양의 개벽사상가 D.H. 로렌스를 놓고 백 선생님이 피력하신 하이데거론에 대해서 하이데거에 관심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백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대목들이 있어서 선생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이 주제를 평생 공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제게는 큰 공부가 될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또 그래서 한편 긴장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들뜬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또 이 자리가 백낙청 선생과 함께 걷는 유쾌한 공부길인 만큼 주제는 무겁지만 제목에 걸맞게 유쾌한 자리가 됐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네. 우리도 유쾌할 필요가 있고 시청자들 보기에도 유쾌해야지 네. 될 테니까. 근데 지금 그 공부길이라는 이게 포맷이거든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백낙청 TV에 이제 두 가지 큰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공부길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내 저작이나 예. 작업에 관심을 갖고 찾아와서 그분이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네. 진행하는 예. 그런 그게 있고, 예. 또 하나는 초대석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저수를 한 바가 없는 분야에 전문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예. 분들을, 대개는 그럴 때 한 두 분을 한꺼번에 모셔요. 예. 그래야 좌담을 음. 형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석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 공부길로 출발합니다만은 사실은 하이데거는 내가 뭐 깊이 연구하지도 못했고 그에 대한 저술도 뭐 따로 없잖아요. 뭐 다른 얘기 하다가 연구한 적이 있지만은, 그래서 하이데거 극장이라는 대작을 내신 우리 고 기자를 내가 모시는 초대석을 겸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공부길로 시작하다가 아마 점점 초대석 성격이 강해질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책을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선생님이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시는 듯한 대목도 사실은 거기에 깊은 생각이 배어 있고 또 그 어떤 배우의 역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넘길 수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 로렌스론을 읽으면서도 하이데거 부분에서 많은 자극과 촉발을 받았고요. 또 그것이 저한테 많이 뭐랄까 어떤 하여튼 몸에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이 저한테는 그 스승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또 배우는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제 공부길에서 다룰 주제가 그 백 선생님께서 이제 연재를 내신 서양의 개벽 사상가 D.H. 로렌스 여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하이데거론 또 더 나아가면 하이데거하고 우리 개벽 사상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자리를 준비하면서 그 선생님께서 쓰신 초기에 쓰신 글들도 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1966년 창작과 비평 창간호에 쓰신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그리고 1969년 역시 창비에 발표하신 시민문학론, 또 1970년대에 쓰신 민족문학론, 이런 관련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글들을 읽은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30살 무렵부터 지녔던 그런 문제의식이 60년 가까이 어떤 지속성을 지닌 채로 쭉 심어야 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다룰 그 하이데거론과 연결해서 보면 1969년에 그 시민문학론에서 하이데거의 사유를 우리 문학을 해석하는데 원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하이데거 사상에 특별한 관심을 품게 되셨는지, 그게 먼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서 학부 나오고 석사까지 하고 귀국을 했는데 미국 대학에 있는 동안에는 뭐 하이데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특히 철학과 쪽에서는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귀국해가지고 사귄 친구 중에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이준인데 이 친구는 이제 석사까지는 했지만 박사도 안 하고 교수도 못 됐고 고등학교 교사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시간 강사를 그랬는데 아주 하이데거에 심취해 있을 뿐 아니라 사실 자기 나름대로 꽤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나한테 읽으라고 권장을 해서 그래서 아마 하이데거 읽기 시작한 게 60년대 한 중반 정도일 겁니다. 선생님께서 한국으로 오신 게 65년쯤이셨나요? 아니, 내가 서울대학교에 온 거는 63년이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63년이었고 66년에 창비 창간을 했고 그 후에 일일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적에 있었고 나중에 얘가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후에 이제 67년경에 김수영 선생을 처음 만나가지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2년 무척 가깝게 지냈는데 그분이 정말 또 그렇게 하이데거 열심히 읽으시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글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를 하이데거로 안내한 사람이 첫 번째는 그 철학과 출신의 친구고 그 다음에 김수영 선생의 영향으로 더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 김수영 시인과의 관계는 또 뒤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선생님이 쓰신 그 시민문학론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만해 한용운 일제 시인이죠. 그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하이데거 사유를 통해서 재해석하는 그런 대목이 보입니다. 그래서 만해가 말한 님, 그 님을 존재의 참모습에 대한 가장 온당한 일컬음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거나 또 님을 두고 침묵하는 존재로 파악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또 염상섭의 3대를 언급하시면서 님의 침묵을 님의 침묵으로 겪는 것이 아니라 님을 망각해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 이런 것도 하이데거를 염두에 둘 때 좀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대목 거론해 보면은 이상만이 님이 완전히 가버렸다는 것조차 잊어버리도록 멀어진 황량한 시대를 정녕 참을 수 없는 시대로 파악했다. 그렇게 쓰신 것도 존재의 망각을 망각했다는 하이데거의 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한용운의 시를 하이데거의 존재를 통해서 처음으로 해석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떤 계기로 해서 만해의 님과 하이데거의 존재를 연결할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역시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 무렵은
69년이니까 네. 시민문학원 쓴 게 예.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고문서죠. 고문서. 네. 고문서를 네. 다시 상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문학을 쓸 무렵에는 내가 나름대로 이제 하이데거를 읽었을 때이기 때문에 하이데거를 염두에 두고 뭐 한영원 얘기를 했다든가 네. 그건 뭐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하이데거를 뭐 끌어대서 네. 하지는 않은 거는 예. 첫째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함부로 끌어대는 게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보고요. 네, 네. 우리 오히려 요즘 보면 우리 평단의 네. 폐해에 해당하죠. 아, 네. 예,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한영훈이라는 분이 물론 하이데거 전혀 몰랐던 분인데 네. 불교의 승려이자 시인으로서 네. 또 나라를 이뤄낸 우치사로서 그런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게 지금 님이 침묵하는 시대, 님이 떠나가 버린 시대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침묵은 님의 침묵이지. 네. 님은 떠나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은 그 궁핍한 시대에 시인이 네. 시인의 그런 바른 자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네. 그게 한영훈이 하이데거에 빚진 게 없는데 네. 그다 하이데거 끌어들여 가지고 네. 만해 선생의 공로를 예, 예.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봤던 거예요. 예. 이상의 경우는 여러 사람들 해석이 좀 마다 다릅니다만은 그 시대가 그 시대에도 이제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님을 망각하고 산다는 사실에서도 망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예. 완전한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 망각의 예. 시대죠. 네. 그거를 어떤 때는 그게 이제 하이데거에 보면은 공명섭 예. 선생 책에 보면은 존재가 떠나가 버린 시대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예. 그거는 엄밀한 표현은 아니죠. 존재는 떠나가지는 않았는데 네, 네. 존재가 사람의 기억 속에서 예. 또는 의식 속에서 가버린 예. 거예요. 예. 그러고도 사람들 다 태연하게 사는데 네. 이상은 그러고는 못 살겠다는 네, 네. 그 절박한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쏠린 게 소위 초현실주의 아니에요, 미국에서. 예, 저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당시에 네. 유행하던 초현실주의라는 건 이 현실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언가 초현실적인 것이 예. 이 현실 속에 침투해 들어와야지 예. 시가 되고 뭐가 된다 하는 거니까 네. 이상 자신은 네. 존재를 완전히 망각하고 망각했다는 것조차 망각한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이 존재가 망각된 시대의 예. 아픔을 느껴가지고 네, 네. 그걸 초현실주의적인 실험을 통해서 네. 뭔가 이걸 돌파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래. 하이데거 존재 부재, 존재 밖에 머무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우리가 실감나게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사실 존재 밖에 있다 혹은 존재를 망각했다 세상에 그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 선생님이 이제 초기부터 그 시인 김수영의 시에 특별히 주목을 하셨고 또 60년대 한국 시민문학의 가장 뛰어난 성과로 김수영의 시를 꼽기도 하셨습니다. 시민문학론에서 하셨는데 김수영도 그 하이데거의 사유, 특히 이제 하이데거의 예술론, 시론 이런 걸 붙들고 마지막까지 고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면 그 역사적 인간과 시적 인간이라는 그런 글에 나오는데 김수영이 1968년 실은 시와 채물 뱉어라에서 하이데거 예술론에 대한 탐구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선생님 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수영의 이런 하이데거 읽기가 선생님께 하이데거를 더 깊이 공부하는데 자극이 됐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민한테 많은 자극을 받고 네. 많이 배우고 예. 또 그분이 그 시와 침을 뱉어라 부산에 뭐 어디 강연에 가서 발표를 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예. 뭐 아주 신나가지고 예. 그렇게 자랑하고 하셨는데 네. 이분이 원래 출발할 때는 이제 우리 시사에서 모더니스트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모더니즘이라는 게 여러 갈래가 있는데 이분이 처음 제일 중시했던 모더니즘의 그 갈래는 네. 초현실주의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상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 그러셨. 이분이. 그러면서도 이분은 이제 이상의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예. 하이데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하이데거까지 예. 왔다는 거는 이제 그 초현실주의 수준하고는 또 좀 다른 네. 경지에 왔다는 얘기인데, 예. 그 이가 신동엽 시인의 네. 가령 껍데기는 가라니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예. 나온 그 시를 아주 높이 평가하셨는데, 예. 그 신동엽 칭찬을 한참 해놓고 끝에 가서, 근데 어쩌면 신동엽은 예. 모더니즘의 폐해를 너무 안 입은 것 같다. 아, 네. 그런 말씀을 네.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이상 같은 사람의 고민, 네. 단순히 기법상의 실험이 아니고 예. 초현실주의를 안 하고 못 배기는 그런 네. 상태를 통과하지 않고, 예. 물론 신동엽은 이제 다른 뭐가 있죠. 다른 네, 배경이 네. 있지만은 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을 표시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네. 그 현대 서양의 서양인들의 예. 예. 고민이나 이런 거를 예.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네. 그걸 넘어서는 예. 하이데거의 경지라든가 네. 이런 데까지 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 김수영 시인이 그 신동엽 시인에 대해서 한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수영 시인은 어떤 면에서는 치열한 현실 대결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리얼리스트적 면모가 아주 강하고 네. 또 동시에 그 언어의 좀 독특함 이런 면에서는 좀 모더니스트적인 면모도 강하고 그래서 한국 어떤 뭐랄까 문단에서 모더니즘 계열 분들도 김수영을 그렇죠. 좋아하시고 예, 예. 또 리얼리즘 계열 분도 좋아하시고 아 근데 그 김수영 시인의 그 신동엽 시인에 대한 평가 그 상당히 저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다 이런 생각이 언뜻 네. 예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이 이제 하이데거 연구가 이제 본격화한 거는 1972년에 하버드대 박사학위 논문 D.H. 로렌스의 현대 문명관입니다. 여기서 로렌스가 이야기하는 빈과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자인 사이의 어떤 친연성이라고 할까 그 관계를 연구를 하셨는데 둘 사이를 연결해서 비교 논의한 것은 이 책이 처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제영문학계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호주의 로런스 연구자 폴 에거트라는 분이 최초의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제가 읽은 바 있고요. 그 현대 문명에 대한 그 두 사람의 생각을 연결해서 논의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어떤 계기로 얻으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로렌스에 대해서 그 당시에 내가 느끼기로는 제대로 읽는 사람이 참 드물었어요. 예, 영미학계에서도. 네네. 그런데 그걸 그 로렌스가 뭘 하려는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 자꾸 이런저런 오해를 하고, 예. 또 되게 평론가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 모르면은 모른다 그러질 않고 네. 자기 아는 걸 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 로렌스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이상한 짓 했다 하는 식으로 예. 비판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때 뭐 그렇게 그들만큼 유식하지도 않고 영어를 그들만큼 잘하지도 않고 그런데 로렌스 읽으면은 그 사람 뭐가 하는지 이렇게 다 보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 논문 쓰고 70년대 초인데, 그 전에 내가 서울대에서 학생들한테 로렌스 강의도 했고 하이데거는 계속 조금씩이라도 읽었고, 예. 하이데거 하는 말을 이해 못하는 거나 네, 네. 로렌스가 하는 예. 그 소설을 작품으로 썼는데도 네. 왜 작품을 이렇게 썼는지를 이해 못하는 거가 이게 서로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아직 한국의 개벽 사상이라는 화두에 내가 예. 눈을 뜨기 전이지만은 예. 결국 나중에 보면은 하이데거나 로렌스나 다 이 세상이 한번 이게 개벽을 해야 된다. 수은 선생 말로는 다시 개벽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세상인데,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개벽 사상가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저 사람 너무한다, 뭐 예. 점잖지 못하다, 뭐 별별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로렌스 하이데거의 친연성에 주문한 것은 사실이고, 네네. 그 말씀하신 폴 에거트라는 그 예. 사람은 뭐 특히 로렌스의 전기 쪽 이런 데서는 예. 굉장한 석학이죠. 아, 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렌스가 갔던 데 다 가보고, 네. 또 그 당시 내 논문은 하버드 도서관에 오지 않으면 못 보는 예. 못 읽는 상태인데 출판을 안 하셨습니까? 출판이 안 됐으니까 예. 네. 그게 와가지고 그거 다 찾아보고, 네. 사실은 활자화된 책으로 로렌스 하이데거를 연결시킨 거는 네. 마이클 벨이라는 예, 네. 그 영국의 예.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논문에서는 별로 안 다뤘던 모양이야. 아, 논문 쓰고 그걸 고쳐서 책으로 내는 과정에 하이데거를 많이 운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저 박사학위 원본도 보고 예. 내 원본도 보고 네. 한데는 박사학위는 네. 내가 먼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최초다 이렇게 네. 그 어디 저널에 발표까지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친연성을 주목한 것은 사실인데 네. 또 친연성이 뭐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네. 나는 이제 이런 우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예. 이런 친연성이 눈에 띄었을 때 네. 그걸 지적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네. 예. 이게 내가 이제 퇴계 선생이 하셨단 말을 귀동량으로 얻어듣고 네. 아주 즐겨 써먹는 표현인데 네. 퇴계 선생이 후학들을 좀 경책한다 그러면서 예. 충고하시기를 골륜탄조라는 표현을 썼어요. 골륜 송골매 골인데 예. 송골매가 열매를 그냥 씹지 않고 예. 뭐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그냥 삼켜가지고 소화시키는 건데 그런 식으로 대추를 씹지도 않고 삼키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분석을 해야 된다는데 뭐 요즘 우리말로는 분석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불행은 해부한다는 붙자고 예. 석은 쪼갠다는 네. 분석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뭐가 같고 뭐가 네. 다르고 네. 이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친연성을 얘기해야지. 아, 그 뭐 누구하고 누구하고는 통하더라. 뭐 예. 그거는 그 학문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하이데거하고 로렌스의 친연성은 네. 사실 조금만 뭐 본인이 예. 노력한다든가 아니면 누가 귀띔해주면 금방 알게 네. 되는데 네네. 그게 친연성도 있고 예. 다른 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엄밀히 구별해가면서 예. 하는 게 참 어려운 작업인데 가장 지금 로렌스의 being 네. 이건 이제 소문자로 쓰죠. 거기서 로렌스. 하이데거의 다스라인이라는 거는 독일어는 명사는 무조건 대문자 쓰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그 독일어 관행의 편리한 점은 무슨 동사든 그냥 거기 정관사 붙이고 네. 대문자로 바꿔버리면 그게 명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게 영어로 치면 비동사인데 네. 영어는 거기다 ing를 붙여야지 이게 동명사가 되잖아요. 동사의 being인데. 예. 그래서 로렌스가 being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내 책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는 이게 번역하기가 좀 골치 아파가지고 그냥 영어로 막 노출시켜서 예. 많이 썼죠. 그래서 이 하이데거의 다스라인하고 통하는 바가 있는 거는 분명한데 그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 우선 이제 두 분을 비교를 하려면 선생님처럼 이제 로렌스도 깊이 공부하고 하이데거도 같이 깊이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로렌스를 공부를 한 바가 없고 선생님 이 서양의 개벽세상과 로렌스 이걸 좀 꼼꼼히 읽은 그 정도의 어떤 교양 수준에서밖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로렌스의 아포칼립스라는 말년의 저작을 읽었습니다. 그런 걸 놓고 본다면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그 로렌스의 비잉, 로렌스 존재라고 하죠. 로렌스 존재를 직접 비교하기는 뭐 쉽지 않다. 그 로렌스의 비잉 존재는 우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삶의 어떤 완성된 상태를 좀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은 개개인의 개별적인 삶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나 별 이런 걸 포함한 우주 차원의 어떤 전체 세계와 연결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어떤 우주 생명이라는 커다란 생명과 하나가 된 상태로서의 그 삶의 완전성, 이것이 이제 빙의 어떤 최고의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로렌스가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이데거의 존재를 보면은 그것은 1차로 이제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존재자, 뭐 사물이라고 하죠. 존재자의 존재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또 더 본질적으로 보면은 존재자 전체의 존재를 또 뜻하고, 또 이때 존재는 그 함의가 이제 뚜렷하지는 않지만은 우선은 이제 형이상학적 차원의 존재로서 세계 전체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는 이 세계 전체의 본질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자 전체의 본질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다. 그래서 그 세계 전체의 본질을 주는, 역사적으로 바뀌어가는 그 본질을 역사적으로 주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또 존재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건 뭐 후기 하이데거 용어로 하면 뭐 에라이크니스 생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이제 로렌스의 빙 존재가 우주 생명의 충만함, 특히 인간 개별적 삶이 우주 생명의 통합된 차원에서의 충만함의 어떤 존재 상태를 가리킨다고 한다면은 하이데거의 자인 존재는 그런 우주 생명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존재를 주는 어떤 것,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제가 모르는 점에서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네.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좀 예. 어리둥절 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나는 더 쉽게 말하면은 예. 하이데거가 다사인,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존재라고 번역을 하는데 예. 그 번역 얘기 나중에 좀 더 해야겠어요. 특히 네. 나는 이 예. 하이데거의 다사인을 예. 존재라고 번역할 때 예. 스스로 네. 굉장한 문제를 야기하고 예. 그게 얽매이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우리 네. 고명섭 기자의 하이데거 극장 포함해서 네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는데, 네. 어쨌든 편의상 그냥 존재란 말을 쓰면은 네. 하이데거는 존재와 존재자의 구별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예. 로렌스가 말하는 요 being이라는 거는 네. 일단 존재자 이 얘기예요. 네. 존재자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예. 같은 서구어인 영어에서조차도 네네. 다사인을 being이라고 번역해 놓으면은 네. 굉장히 혼란이 생기는 게, 예. 영어에서 보통 being이라고 하면 존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어떤 네. 특정 존재자. 예. 그런데 로렌스는 being을 말할 때는 일단 존재자를 말을 하는데, 실존하는 물질 세계의 existence라고 그래요. 실존하는 존재자하고 별개의 것은 아니지만은 차원을 뛰어넘은, 로렌스 이제 그때 당시의 표현으로 그걸 4차원이라는 표현도 하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존재자가 어떤 상태에 이르면은 그 존재자를 통해서 하이데거적인 네. 존재가 네. 확 빛을 발하는 아주 어떤 경지. 그러나 그게 플라토네스처럼 네. 실존하는 현상적인 세계하고 네. 감각적인 세계하고 네. 전혀 별개로 있는 예. 그런 초감각적인 이데아의 세계라든가 그런 식으로 분리된 게 아니고, 네. 이 실존 속에서 존재가 드러나는 그 경지를 being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데거에도 그게 해당하는 얘기가 있다고 봅니다. 다사인이라는 그 존재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네. 로렌스의 being하고는 네. 좀 확실히 구별을 하는 게 좋고, 예. 하이데거에서 이제 그런 걸
찾는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언어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은 네네. 언어가 소리와 뭐 기호로 된 실제 하는 그 언어, 예, 예. 언어가 있지만은 네. 동시에 그것은 네. 자인의 부름에 물에 귀를 기울이고 예. 또 자인을 불러내는 예. 그런 게 언어 아니에요. 예. 하이데가 말하는 언어.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를 예. 독일어로 츠비팔트라 그러죠. 예. 츠비팔트. 그거를 번역본을 보니까 일체 이중성이라고 예. 신상희 교수가 그렇게 예. 번역을 했던데 일체라는 건 한 몸인데 예. 이중적이다. 네. 일체란 말이 우리말로는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일체 아니다 뭐 일체다. 네. 그게 좀 나는 좀 걸리는 번역이고 예. 차라리 그냥 간단히 이중체 예.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 것도 같아요. 예. 예. 이중체. 네. 로렌식으로 말하면은 그거는 익지스턴스의 세계는 건 예. 물질적인 세계거든요. 예. 물질적인 세계의 일부이면서 그걸 넘어서는 네. 어떤 예. 하이데가 말하는 정제 예. 그 자체가 예. 거기에 투입됐다든가 네. 그런 경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네.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우리가 하이데거하고 로렌스의 친연성을 얘기할 때도 네. 로렌스의 비인과 하이데거의 예. 자인을 얘기할 때도 네. 그런 식으로 좀 파고 들어가가지고 네네. 예, 예. 제가 아무튼 선생님의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역시 직감적으로 로렌스가 말하는 빙이라는 것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신 그런 차원, 그러니까 하이데거 용어로 하면 이제 존재자 차원에서 출발하는 거다라는 직감은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선생님 이제 권륜 탄조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선생님 글을 읽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렇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거기에 매우 뭐랄까 분석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혹은 배경에 깔려 있고 그래서 그 분석적인 작업들이 를 통해서 나온 어떤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그 문장을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기가 좀 어렵다. 그게 이제 선생님 텍스트 읽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권륜 단조를 방지하는 문장이라고 알아주시면 고맙고 네. 많은 사람들은 아예 무슨 글을 이렇게 어렵게 써 그러고 예. 사실은 내 글을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라고 나는 늘 네. 자부하는데 구 기자가 그 점을 지적해 주시니까 아주 고맙네요.